여러분, 지금 내 아파트가 나를 쫓아낼 수도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조합원 지위는 가지고 있는데 집은 못 팔고 새 아파트도 못 받는 기묘한 상황.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 초보자도 이해되는 언어로 끝까지 책임지고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가 시끄러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규제가 겹겹이 쌓이면서 시장의 문이 한쪽은 잠기고 다른 한쪽은 반쯤만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조합원들은 이미 돈을 넣었는데 전매는 막히고 재당첨 제한에 걸리고 남는 선택지가 현금 청산뿐이라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현금만 받고 빠져야 하느냐는 분노가 줄소송이라는 말로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규제의 실체부터 아주 간단히 풀어볼게요. 지금 서울 다수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토지거래허 가구역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째, 전매 제한이 촘촘해지며 조합 설립 인가나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사실상 팔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최근 5년 안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재당첨 제한에 걸려 새 아파트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앞에 두 가지에 걸리면 조합원 자격 승계가 막히는 경우가 생겨 결과적으로 분양권이 아니라 현금만 받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돈을 넣은 사람 입장에선 이게 무슨 투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누가 조심해야 하느냐. 세 부류를 기억하세요. 첫째, 조합 설립 이후에 매수한 사람. 전매가 막혀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과거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 재당첨 제한으로 새 아파트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셋째,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투자자. 분담금이 오르면 현금 흐름이 훅 흔들립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내 물건이 어느 단계인지, 전매가 가능한지,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더 뼈아픈 건 분담금입니다. 왜 자꾸 오르느냐고요? 공사비 상승, 이자 비용 증가, 인허가 소송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동시에 압박하기 때문이에요. 처음 들을 땐 2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3억, 4억으로 불어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강남, 마포, 성동처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기대 분양가가 높다 보니 분담금도 5억에서 10억 이상까지도 거론됩니다. 입지 좋으니 무조건 된다는 기대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현금 흐름이 감당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죠.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안 오르겠지입니다. 분담금은 설마를 가볍게 넘습니다. 여기서 초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이야기에 녹여서 드릴게요. 첫째, 내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세요. 이 한 줄이 전매 가능성과 책임 범위를 갈라놓습니다. 둘째, 지금 단계에서 전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두세요. 셋째,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과거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재당첨 제한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넷째, 예상 분담금을 조합과 시공사 자료로 직접 확인하세요. 분담금 추정치는 업데이트가 잦아요. 다섯째, 사업 속도, 즉 언제 이주, 언제 철거, 언제 분양이 현실적으로 몇 년이 걸릴지 최근 회의록과 공문으로 확인하세요. 이 5가지를 미리 확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익률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혹시 그래도 결국 오르면 장땡 아니냐는 생각이 드시나요? 재건축, 재개발은 단순한 시세 차익 게임이 아닙니다. 법, 제도, 사업 속도, 금융비용, 현금 흐름이 촘촘하게 얽힌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패를 결정하는 건 좋은 입지가 아니라 버티는 체력이에요. 전매 제한으로 묶여있는 시간 동안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분담금 증액을 소화할 현금 흐름이 없다면 좋은 입지조차 여러분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은 뭘까요? 첫째, 내 지위를 확정하세요. 조합원 자격, 재당첨 제한 여부, 전매 가능성, 토지거래허가 필요 여부를 공식 문서로 확인합니다. 전화로 들은 말은 기록이 아닙니다. 둘째, 분담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세요. 분담금 20% 상승, 사업 1년 지연, 금리 1%포인트 상승 같은 스트레스를 가정하고도 버틸 수 있는지 숫자로 점검하세요. 셋째, 대안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세요. 현금 청산으로 빠지는 경우, 보유 유지하는 경우, 전매 가능한 단계에서 정리하는 경우 각 경우에 1년, 3년, 5년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넷째, 법률 검토를 미리 받으세요. 다들 한다길래가 아니라 내 계약서, 정관관리처분계획서에 적힌 실제 문구 기준으로 권리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세요.
조합 공고문, 회의록, 시공사 공지, 구청 지자체 고시 등 1차 자료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이 시장 소음보다 강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규제가 언제 풀릴지, 어떤 순서로 완화될지 누구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곧 좋아질 거야라는 희망적 사고는 투자에선 비용입니다. 반대로 규제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보수적 가정으로 현금 흐름을 설계한 사람은 오래 버티고 결국 과실을 가져갑니다. 시장은 늘 보수적 설계자에게 마지막 보상을 줍니다. 또 하나, 조합시공사 관리주체와의 관계도 실력입니다. 정보를 제때 받고 근거를 가지고 질문하고 기록을 남기는 참여자는 늘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좋은 투자자는 좋은 자리를 먼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나쁜 상황을 먼저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져갈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보가 곧 돈이다. 내 물건의 단계, 내 자격의 상태, 내 분담금의 궤적을 숫자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손실을 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자분들께 진짜 현실적인 한 줄 조언. 재건축 재개발은 오를 때 팔자가 아니라 버틸 수 있을 때만 들어가자가 맞습니다. 전매 제한으로 묶인 시간, 재당첨 제한의 벽, 분담금 증액의 파도, 이 세 가지를 넘을 체력과 현금 흐름이 없다면 지금은 관망이 실력입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숫자와 문서로 통제할 수 있다면 변동성은 기회로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 하나를 더 쥐어드렸길 바랍니다. 딱 하나만 하세요. 내 물건의 단계와 제한 사항을 문서로 확인하고 분담금 스트레스 테스트 표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 표 한 장이 앞으로 몇 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습니다.